한 주간 정치 소식 분석하고 전망하는 주간 정치 순서입니다. 오늘도 킹핀 정책 리서치 오승용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해보면 이준석 대표가 오늘 모든 선대위 직책 내려놓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조수진 공보단장과의 갈등이 도화선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두 선대위 간부의 갈등이 큰 원인이 되었고요. 이유 불문하고 이준석 현상의 종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1야당 대표로서 지나치게 가벼운 입과 신중치 못한 행보로서 정당과 세력의 구심점이 되지 못했던 점은 아쉬운 부분이고요. 여의도 청년 정치 미래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유산을 남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국민의힘 선대위 내부 갈등이 좀 계속될 걸로 보십니까? 일단 당대표가 선대위원장직을 사퇴했기 때문에 원인 제공자인 조수진 위원의 사퇴도 불가피할 것 같고요. 후보인 윤석열 후보와 김종일 총괄 선대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차제에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 심리로 비대해진 선거 캠프 조직을 재정비하고 김건희 씨 네거티브 공세에 무기력하게 대응했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체질 개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살펴보면 어제 윤석열 후보가 젊은 페미니스트 신지혜 씨를 새 시대 준비위로 영입을 했습니다. 신지혜 씨는 이준석 대표와 굉장히 많은 대립각을 세웠었잖아요. 일단 신지혜 씨가 진보 페미니스트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스스로 정치 자영업자였음을 입증한 것이 아닌가 좀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신지혜 영입은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 일단 이준석 대표의 사퇴의 빌미를 제공했다라고 그 배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기존의 청년층 남녀 분리 전략 대신 이제 통합 지지를 얻겠다라는 그런 전략으로 전환을 한다라는 건데 이게 자칫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청년층 내에서 비교 우위 없이 그나마 지지하던 세력까지 잃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새시대 준비위원회가 당의 외곽 조직, 선대위 외곽 조직이고 또 국민의힘에 입당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네, 뭐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맞는 얘기인데요. 새시대 준비위원회라고 쓰고 윤석열 시대 준비위원회라고 읽는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는데요. 선거 중에는 김동철, 신지혜 씨와 같은 중도 진보층 인사들을 영입해서 국민의힘의 비호감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층을 유입하는 그런 어떤 플랫폼으로 활용을 할 예정인 것 같고요. 선거 후에는 국민의힘 정계 개편의 중추 세력으로서 활용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내년에 부동산 보유세를 사실상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선거를 좀 의식한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인다라는 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기본 기조인데요. 이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일단 어긋나 있다,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당 후보발 레임덕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이었던 부동산 정책 실패가 결국 정권 교체 여론을 불러왔다라는 점에서 부동산 정책 차별화는 본격적인 문재인 정부 차별화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에 이어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김부겸 총리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어요. 이것 또한 현 정부의 차별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렇습니다. 김부겸 부총리 입장에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흔들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표현했고요. 이재명 후보는 그러한 종합부동산세 중과로 인한 어떤 고통, 압박이 있다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본인은 선거가 끝나면 반드시 추진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시장의 기대 심리를 유발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 비민주당 유권자층을 견인하기 위한 그런 득표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또 여야 이제 대선 주자들의 가족 관련 문제가 연일 이슈가 되고 있는데 청와대 김진국 민정수석의 아들 문제도 지금 논란이 됐어요. 네, 김진국 수석의 아들이 기업에 지원서를 내면서 민정수석의 아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기업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입사 지원서를 써서 논란이 됐고요. 네. 논란이 된 지 하루 만에 김진국 수석이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의를 수락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 아들이 어떤
그런 정신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아들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공직자로서 어떤 태도, 자세를 견지한다라는 측면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 같고요. 어떤 일각에서는 불법 도박을 하고 성매매 의혹이 불거지고 있지만 아들과 검찰 탓을 하고 있는 어떤 아버지와 대비된다,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내년 대선도 있지만 지방선거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지역에서는 광주시장 선거가 좀 관심일 것 같은데 이용섭 현재 시장 그리고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 양강구도로 아마 진행이 되겠죠? 지금으로서는 이용섭 현 시장과 강기정 전 수석의 양강 구도가 확실해 보이고요. 특별한 후보 변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대선 결과에 따라서 워낙 가변성이 크기 때문에 대선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후보 입장에서도 대선 기여도를 공천에 반영한다고 민주당의 입장을 정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선거운동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에 대선에 승리한다면 하위 20% 감점 규정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패배한다면 현 지도부의 교체가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